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4월 상반기 채용에 이어 어제 9월 하반기 채용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미 채용 시기에 대해서 공개를 했던 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서류 접수 기간이 꽤나 긴데요.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월요일까지 무려 3주나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스펙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이 기간 동안 영상 준비도 바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항공 서합률은 70에서 80% 정도로 꽤나 높은 편인데요. 이력서와 자소서에 어떠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담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자소서는 어차피 다 GPT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미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에어나 에브 같은 항공사에서는 서류 전형 구간에 영상 전형을 추가하기도 한 거죠. 아마 앞으로는 서류 전형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소서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거나 심지어 자소서 첨삭을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는 행위 등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은 항공사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영상 면접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소서를 절대 소홀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채용이 스타트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잘 분배해야 하는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대한항공 면접 전형에서 어떠한 전형이 가장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본 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에서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각각 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이력서에 보여지는 스펙, 즉 정량적 스펙이라고 하는데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점수, 경력사항, 자격증, 봉사활동 등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캔을 쫙 한 다음에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건 이력서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정성적인 컨텐츠, 즉 경험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경험을 행동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자소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자소서에는 나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를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항공사가 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면 서합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자들을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력서 파트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사실 이력서는 정확하게만 기재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력서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학점을 잘못 기재해서 소수점을 틀리게 썼거나 날짜를 잘못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최종 면접 때 제출하셔야 하는데 항상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 특히 경력사항과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활동만 입력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서 기재해 주세요. 경력사항은 되도록 승무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으로 6개월 이상 일한 곳을 써주되 반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근무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 알바를 한두 달 정도 한 거는 적을 필요가 없지만 호텔이나 공항에서 인턴십을 한두 달 정도 한 것은 작성을 해도 괜찮으니 활동 내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낮은 지원자는 학점을 상쇄할 만한 토익, 토스, 제2외국어, 경력사항 등을 잘 준비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증명사진이 딱히 중요도를 띠지는 않지만 LCC 항공사의 경우에는 증명사진도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승무원 지원용으로 잘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소서 문항은 1번 항목을 제외하고 2, 3번 문항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주제가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소서를 쓰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자소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요즘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이 자소서를 AI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대부분 GPT를 사용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잡고 똑똑하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GPT를 써도 되지만 GPT를 쓴 티를 너무 많이 내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자소서에 문맥과 어휘 등이 GPT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GPT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단서를 주지 않고 그냥 글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슷한 톤으로 글을 써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고 할 때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써내라고 하면 GPT가 써내는 글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저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절대 안전의 가치 그리고 서비스 철학에 깊이 감명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직의 경험을 통해 갖추어온 서비스 전문성으로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글을 만들어냅니다. 어떠세요? 뭔가 딱 와닿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자소서의 핵심은 반드시 여러분의 구체적 사례를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의 사례와 연관시켜 진정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앞선 내용을 사례를 넣어서 수정을 해보면요. 카페에서 하루 수십 명의 손님을 응대하면서 뜨거운 음료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두 손으로 건네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아온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태도는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리스판서블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에피소드는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GPT에게 대필이 아닌 컨설턴트의 역할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례는 구체적으로 쓰되 기업 분석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연관성을 두고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에 GPT가 잘하는 것은 K-웨이와 나의 경험과의 연관성, 대한항공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구조를 짜주는 것을 잘합니다. GPT랑 대화를 통해 경험을 정리하고 내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험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 시절 이후부터 해온 경험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팀플, 봉사활동, 해외 경험 등을 1차적으로 쭉 적어본 후에 거기에서 핵심적인 에피소드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 연결되는 나의 키워드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면 GPT랑 상의를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은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고객이 외국인이었다면 글로벌 소통 능력도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여러 개의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걸 직무 관련, 인성 관련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면접 답변을 정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례를 매칭하기입니다. 앞에 정리해 놓은 나의 경험들과 대한항공의 K-웨이 PDF 파일 그리고 자소서 문항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한 다음 나의 경험이 어떠한 항목에 배치될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GPT가 몇 번 항목에 어떠한 경험을 배치하고 이게 대한항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까지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줄 거예요. 즉, 자소서의 전체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항목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지 의도를 파악해 달라고 하면 좀 더 대한항공에 맞춘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활용 팁은요, 자소서를 첨삭하는 겁니다. 이건 글자 수를 맞추는 거나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질 경우 2줄이 넘지 않도록 문장을 끊어가는 것, 그리고 간혹 어색하게 나오는 GPT스러운 말투를 수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소제목을 뽑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10가지 이상 소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고 주제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의 맥락이 일관적인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앞에는 배려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책임감으로 끝나진 않은지 논리적인 연계성도 파악해서 첨삭해 주세요. 결국에 진짜 좋은 자소서는 지원자의 감정이 잘 느껴져야 하거든요. 저도 정말 많은 자소서를 첨삭하다 보면 그래서 지원자의 따뜻한 태도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자소서를 읽으면 정말로 잘 쓴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만약 GPT로만 자소서를 쓰게 되면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보고서처럼 읽혀지곤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의 경험과 내재적인 특성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 첨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대한항공과의 연관성을 두고 마무리를 해달라거나 승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을 갖고 글을 끝맺어 달라는 등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첨삭해 주세요. 아무리 GPT로 자소서를 효율적으로 잘 쓰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타기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터치가 있어야 하니 GPT에게 그냥 맡겨놓고 대피를 시키면 안 되고 함께 대화하면서 좋은 완성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번 대한항공 자소서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실제 제가 GPT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본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항목입니다.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1번 항목은 유일하게 대한항공 자소서에서 매 채용마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바뀌지 않는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면접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나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대한항공의 변화된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 K-웨이, 인재상, 요즘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 등을 선별해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한항공인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주시고 이때의 나의 목표가 대한항공의 비전과 일치한다면 이것을 확장시켜 입사 후에 어떻게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호텔 사례를 활용해서 GPT를 활용해서 1번 항목을 작성해 봤는데 간단한 샘플 버전이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항공의 신뢰를 직접 전달하는 승무원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안전의 중요성과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고객이 호텔 이동 통로에서 미끄러질 뻔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단순히 불편을 사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즉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직원들과 동선을 재정비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작은 행동 하나가 고객의 안심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는 기내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장거리 비행에서 승객이 안심하고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은 서비스의 기본이며 세심한 배려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천하여 대한항공이 지향하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글은 사실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GPT를 똑똑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를 GPT 킬러에 돌려봤는데 표절률 5%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글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글의 흐름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팁을 잘 활용해서 자소서를 효율적으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샘플은 1번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2번과 3번은 가이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서술하시오. 2번에서는 질문의 의도가 매우 뚜렷합니다. 지원자가 객실 승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첫 문장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즉, 두 갈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주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후에 내가 갖고 있는 협업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이 역량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키워드에 대한 추출은 K-웨이의 핵심 가치 6가지를 참고해 주세요. 3번,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대한항공은 항상 자소서 3번 문항에 인성 관련된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경험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 사례도 좋고 혹은 내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사례도 좋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 글로벌 문화 속에서 내가 느낀 점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에서의 깨달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던 사례 등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구조는 전환점이 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당시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깨달음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서류 전형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력서와 자소서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고민하다 보니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제 서류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에는 정돈되어 있고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글의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자소서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영상 면접 준비에 올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림스카이에서 이번에 새롭게 영상 면접반을 오픈했으니 여러분들께서 영상 면접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대한항공 영상 면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